일반적으로는 밤에 물을 아예 피하거나 저녁 이후엔 과일도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저 같은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리듬을 돕는 특정 과일을 활용하죠. 저는 30년간 수면과 노인 생활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밤마다 깨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엔 무조건 수분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갈증 때문에 새벽에 깨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거나 탈수 증상으로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대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녁 시간에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돕는 특정 과일을 활용합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천연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그게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바나나 하나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숙면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녁마다 화장실 때문에 힘드신 적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김정수 74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저녁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두세 번씩 깨셨습니다. 아침이면 너무 피곤해 하시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대화 중에도 눈을 감곤 하셨어요. 가족들도 혹시 새벽에 일어나다가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늘 걱정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변 분들도 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셨던 거죠. 그런데 낮에 계단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제야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습관 하나를 바꾸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6시쯤 바나나 하나를 챙기고 카페인 음료를 피한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과일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3번씩 깼는데 1번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가족들도 표정이 달라진 걸 바로 알아차리셨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처럼 여러분의 저녁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밤마다 깨게 만드는 요소와 바나나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자주 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신호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몸에는 원래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밤에는 소변이 덜 만들어져서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한국노인의학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박상호 69세님도 밤마다 3번씩 깨다 보니 낮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대화하다가도 멍해지시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 수분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바나나 같은 과일로 수면 리듬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친 수분 제한은 오히려 탈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조절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갈증 때문에 물을 참다가 결국 더 힘드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참았다가 새벽에 벌컥 마시면 더 자주 깨게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방광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래 방광은 풍선처럼 늘어나서 소변을 충분히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숙면을 깨우는 거죠. 일본 노인병학회 보고서를 보면 노화된 방광은 수용력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200 정도 담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140밖에 못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죠. 제가 만난 이명자 72세님은 조금만 마셔도 소변이 마려워서 밤마다 깨곤 하셨습니다. 낮에도 외출하실 때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셔야 할 정도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 수분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로 배고픔과 영양을 보충하면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립선 비대가 있으신 분이나 여성의 경우 출산 경험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무조건 똑같이 적용할 순 없어요. 혹시 방광이 자꾸 빨리 신호를 보내는 느낌 받아보셨나요? 조금만 차도 참기 힘들다는 느낌 말이에요. 세 번째로 다리 부종과 체액 이동 문제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고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신장으로 몰리면서 소변이 갑자기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일 노인의학 연구팀은 저녁 다리 부종과 야간뇨 발생의 상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저녁에 발목이 많이 붓는 분일수록 밤에 더 자주 깬다는 거죠. 정혜진 75세님도 저녁마다 발목이 붓고 밤에 2~3번씩 깨곤 하셨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대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다리를 올리고 쉬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발목 운동도 좋고요. 그리고 바나나로 숙면 환경을 조성하면 밤새 푹 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한 부종은 심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종이 너무 심하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은 적 있으신가요? 그럼 이미 체액 이동이 심한 상태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수면 부족이 부르는 낮에 위험이 있습니다. 잠이 자꾸 끊기면 낮에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낙상 위험이 크게 커지죠. 특히 계단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넘어지시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수면학회 조사를 보면 야간뇨가 있는 노인의 낙상 위험은 30% 이상 높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최은호 70세님도 낮에 졸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큰 부상은 면했지만 정말 아찔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저녁 바나나 습관으로 깊은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낮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낮 동안 과도한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졸리다고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더 깨게 됩니다. 혹시 낮에 깜빡 조는 바람에 위험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운전하실 때나 요리하실 때 조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뇌 건강 악화 문제가 있습니다. 수면은 사실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 뇌에서 독성 단백질이 씻겨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주 깨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독성 단백질이 쌓여서 치매 위험을 높이는 거죠. 한국치매학회 자료를 보면 수면 질 저하는 인지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오지훈 68세님은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검사를 받았더니 수면 질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대요. 이런 경우에는 바나나 속 성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과 비타민 B육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서 뇌 휴식을 돕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건망증과 초기 치매 증상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혹시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그러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원인이 밤마다 깨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나가 어떻게 숙면을 돕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나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가 좋다는 건 알아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세요. 그냥 아무 때나 드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데는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밤 9시나 10시쯤 잠들 준비를 할 때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늦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새벽에 나타나서 오히려 뒤척이게 됩니다. 새벽에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면 수면 리듬이 깨지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쯤 저녁 간식을 챙기시나요? 저녁 식사 후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바나나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바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마트에 가면 초록빛 덜 익은 바나나부터 완전히 갈색으로 변한 과숙 바나나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이게 다 다릅니다. 초록빛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 부담이 있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과숙 바나나는 당분이 너무 많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잠을 깨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노란색의 갈색점이 살짝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소화도 편하고 당분도 적당해요. 그리고 트립토판과 비타민 B6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바나나 고르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통 바나나 고르실 때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초록색 단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면에는 노란색이 훨씬 좋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예요. 아몬드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을 유지시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잠꼬대를 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바나나 1개와 아몬드 7알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영양도 채우고 수면도 도울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잉 섭취는 칼로리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아몬드는 고칼로리 식품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녁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훨씬 건강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드세요. 바나나 우유 같은 음료도 많이 찾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숙면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트립토판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의 수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물론 우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칼슘도 풍부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다만 숙면을 위해 바나나를 드신다면 우유와는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몬드와 함께 드세요. 그게 숙면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시 바나나 우유 자주 드셨던 분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따로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먹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생활 루틴입니다. 아무리 바나나를 잘 챙겨 드셔도 카페인이나 술을 드시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카페인과 술은 숙면의 큰 방해 요소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밤까지 이어지고, 술은 처음엔 졸리게 만들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죠. 저녁 늦은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나를 드신 후에는 카페인과 술을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 다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되면서 수면 준비가 됩니다. 저녁에 커피 한 잔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적 있나요?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수면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디카페인 차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저녁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1개와 아몬드 7알 정도를 챙기세요. 그 후에는 카페인과 술을 피하시고 8시쯤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세요. 그리고 9시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바나나 하나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숙면을 위한 생활 전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수면을 바꾸고 그게 낮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야간 소변 문제가 사실은 수면과 뇌 건강, 낮의 안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신호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불편한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였죠? 물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이후엔 아예 안 마시거나 과일도 전혀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탈수를 부르고 새벽에 갈증으로 깨서 물을 벌컥 마시게 만듭니다. 그러면 더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수분 균형을 맞추면서 바나나 같은 자연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1개를 챙기고 카페인과 술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깨는 게 반복되면 낮에 졸음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낙상 위험이 30% 이상 높아지고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치십니다. 더 무서운 건 뇌 건강 악화입니다. 수면이 자꾸 끊기면 뇌에서 독성 단백질이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거죠.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심하면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게 다 수면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주 깨는 걸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저녁 바나나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밝아지고 피로감이 확 줄어들어요. 낮에 졸음이 사라지니까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대화할 때도 또렷하고 책을 읽을 때도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외출할 때도 넘어질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보다 기억력이 유지되면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만이 아니라 낮의 활력, 안전, 뇌 건강까지 모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 1개를 챙겨 드세요. 그리고 카페인 음료와 술을 피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밤 수면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훨씬 가뿐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부종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운동 타이밍부터 발목 스트레칭, 다리 올리는 자세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팁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힘드신 적 있으셨나요? 혹시 바나나 습관을 시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밤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